건강. 네. 난 아까 밥 먹을 때 알았어. 나는 내가 젊었을 때 네. 친구들이 술을 마시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술을 마셔보니까 그래 그 당시는 좌파가들이 주로 술을 마시면은 개차반이야. 막 밤새도록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그 빈속에 그렇게 마시고 길거리에 막 그냥 한쪽에 처박혀가지고 뭐 아무데나 막 그 저 소변도 보고 그런 막 굉장히 그 문란한 그런 생활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저 그런 걸 보니까 아 이건 나는 술 마시면은 화가로서 성공하기 힘들겠다. 앞으로 나는 술을 못 마신다고 해야겠다. 어느 장소 가더라도. 그런데 내 체질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소주를 첫날을 한 잔 마시니까 약간 뽀뽀쑥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튿날 또 마시고 두 잔 마시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좀 보고 드라마에 올라와. 3일째는 또 석 잔 마시니까 또 보르생 올라와. 점점 뭐 두 잔 마시고는 뭐 기별도 없어요. 한 일주일 된가 한 병 마셔가지고도 끄떡도 없더라고요. 아, 이 큰일 났구나. 나 같은 성격에 이 술을 마시면은 이거는 일찍 죽고 오른 작업 못한다. 그 아까운 시간을 왜 내가 남길 게 있는가. 그런 의도에서 그때부터 어디 가도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꺼내지 말라고. 억지로 그러면은 조금 입에 대서 술을 안 마시게 했어. 무슨 작품 스타라고 완전 반전이신가요? 그런데 내가 전이 화가로서 네.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 와서 보고는 전부 다 깜짝깜짝 놀랐네. 가장 성실한 남편으로서, 가장 성실한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담배를 안 피웠어요. 군대 가서 공짜 담배가 막 나오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조금 빨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게 됐어요. 그래 제대해가지고 어느 날 배우러 하다가 아하 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뀌었어. 그런데 담배라는 게 참 굉장하더라고 그게. 그 끊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넘으니까 그때야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 이렇게 참 굉장한 게 담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고, 응?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저는 느낌 있는 작가들이 너무 그런데 이제 하단에서는 나는 또 2단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나는 대학을 졸업도 못한 사람입니다. 석사, 학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대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는 언제 학교 다니냐 하면은 일본 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일본 사람들 밑에서. 그때 우리 집안에는 이제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었나 하면은 의사 집안이었어요. 한의사 집안인데 한의사라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의 한의 역사에 나와요. 우리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 참 나오는데 유명한 한의사 집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까지는 못 내려왔어요. 돈이 하도 많아서. 아버님 때 와서는 백화점이라든가 극장 같은 걸 하고 그랬어요. 그래 다 망했지. 나한테까지는 재산이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미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미술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도화라고 했어요. 도화 시간이라고. 그래 그랬는데 선생님이 잘 그린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뭐 그런갑도 하고 뭐 칭찬 좀 뭐 하니까 뭐 칭찬 좀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됐을 때 초등학교 그때도 개방은 안 됐지. 그 6학년을 넘가 하는 그러한 그 정도로 잘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학교에서 학년 정리한다고 이렇게 막 좀 있으면은 내가 집에서 다 그려가지고 가잖아요. 상상해서 반에 애들이 네가 안 그렸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지도받을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는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림을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 그리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돼서 개방이 되었고 개방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 한국 선생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뭐 소위 미술 시간, 도화 시간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우리 시절에 그 당시는 개방이 되니까 교과서도 없었고 연필도 없었고 노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연필이 없으니까 무엇을 썼느냐 하면은 납을 구해오라 하더라고요. 납을 여대 끝을 깎아가지고 표지 같은 데 하니까 그게 찢어졌어요. 그게 연필이었어요. 교과서 없이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지키는 거 그거 받아 쓰고 그 정도로 기억 내용 배우고 그때 개방되었으니까 일본 시대 때는 일본어만 했잖아요. 한국말 하면은 잡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선생님 미술 시간에 허연 무슨 머리를 하나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저게 뭔가 하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참 알게 되는 그게 석고라는 것을 처음 그때 내가 구경하게 된 거예요. 6학년 때. 그래 그걸 연필로 그리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6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연필이 생산되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 이제 그걸 그리더니 내가 제일 잘 그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략하고 중학교 때 가서는 그 미술 선생님 교원에도 제일 잘한다고 캔버스하고 물감을 사주면서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갔죠. 미술 선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다음에 그때 이 6.25 사변이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군대 생활하면서 뭐 이래 그때는 뭐 거의 공부를 못했죠. 우리 시절은 일본 시대 때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이제 6.25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대학이라고는 아무나 어디 가 부산 같으면 예를 들어 홍대 같은 홍대가 부산에 가가지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앞에다가 말뚝에다가 그냥 홍익대학교라고 이래 하면 그런 게 이제 대학이었었어요. 그 당시는 천막 쳐놓고. 그러나 돈만 주면은 무조건 입학이라. 뭐 요즘 모양으로 대학 들어가기 힘든 이런 걸 하면서 없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나도 이제 참 이 미술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의사 집안이 되나서 처음에는 왜 의사가 됐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릴 때 그런 일 하다 그 다음에는 이 화학자가 되겠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또 혼자 이제 그랬고 그러니까 소설도 쓰고 이제 어린 나이에 18살 때서 내가 17살 때 세계 문학 편집을 다 기냈어. 밤을 새워가면서. 내 사실은 안경을 끼게 됩니다. 내 귀찮아서 안 끼어. 그때 눈을 다 해줬어. 밤새워가면서 막 책만 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술 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자꾸 소설가가 될까? 영화 감독을 할까 하다가 영화 감독을 하려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연출자가 연출자는 감독이고 뭐 배우가 있어야 되고 뭐가 대본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가 된다고 소설 쓸 때 생각을 했나면 한참 쓰다가 그 야망이 생겨가지고는 이왕이면 세계적인 작가가 돼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소설 잘 쓰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줄 알았는데 한참 쓰다가 보니까 이거 세계적인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건 한 단계 거치죠. 번역이라는 것이 100% 그 작가의 그 생각을 번역해서 안 되거든요.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번역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음악가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연주를 한다면 그것까지 발견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내가 가지도 않고
영원히 하고 누구 간섭도 필요도 없고 번역도 필요 없고 통역도 필요 없는 것이 뭔가 살렸더니 그림을 그는 화가가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은 화가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초를 알아야 되잖아요. 미술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제 미술과가 있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입학을 했어. 해가지고는 저 1학년 때 1학기가 이제 다 개발 1학기에 마칠 준비해서 그 교수가 앞으로 자네는 굉장히 내가 잘 밀어줄 테니까 열심을 하라고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무슨 뭐 상도 하나 받은 기억이 나요. 상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다른 이제 학생들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가 그동안 교수가 내한테 알기 힘이 뭐냐 말이야. 내가 질문했을 때 하나도 속 시원하게 대답한 적이 없더라고 기억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금방진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런 금방진 마음이 드는 하면은 나는 그런 집안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어요. 외동에 태어나가지고는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집에서 보통 못 사는 집에는 집이 싫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등산점 되면 자꾸 거실을 짓고 다녔어요. 근데 나는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다 맞춰 입었어요. 시계도 볼 줄 모르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외국에서 아주 시계를 채워주고 말이죠. 아버님이 어디 점심 먹으러 가자 하면은 큰 대문 밖에서 가가지고는 이리 오너라 하면은 큰 대문이 열리면서 여자들이 막 부선발로 뛰어내려 서로 나를 뺏어가고 말이 이런 기억들이 나서 그게 보니까 기생집이야. 나중에 생활에 워낙 잘 사는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는 이제 돈 좀 이제 뺏겠다 이거지. 그래서 저기서 살았기 때문에 고집이 긴장됐어요. 외동에다가. 그래서 내 하자는 대로 다 했으니까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안 하니 학교 내는 말이야. 다닐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데서 내가 뭘 배워. 내 혼자 하자 하고는 때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캔버스 하나 생산도 안 되고 물감 하나 생산도 안 됐을 때입니다. 붓자루 하나도 없을 때 전부 다 일본에서 가져왔었어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관한 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쌤 그때 그 교수님한테 어떤 질문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됐죠. 이야기하죠. 선생님 웬만하면 다 기억하시는데. 예? 대충 어떤 질문 대충 왜 내 여기 열중하다 보니까 내 기억이 안 나. 그냥 계속해요. 네. 그럼 계속할게요. 그래 이제 오늘은 그냥 밤 새는 걸로. 선생님. 그거 괜찮아요. 밤새워도 좋고 뭐. 내가 밤새운 적도 있어요. 이런 미술관에 가가지고 강연하고 나서 새벽까지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질문 받아가면서 계속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책 하나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혼자 독학을 하겠다고? 독학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쏟아지는 것도 뭐가 건덕지에서 독학이 되는 거지. 올해는 저기 겨우 1학기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내가 뭘 알아요 알기는 세상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아닐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런데 내가 말이야 그렇게 말이지 이왕 그만뒀으면 그만두는 거지 말이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래 이제 빌빌거리다가 어느 날 그 헌책방을 이제 대여하게 됐어요. 갔더니 헌책방에 한짝 구석에 바닥에 뭐 잡지 쪼가리가 막 헌 잡지들이 막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눈이 팍 띄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는 표지를 딱 보니까 나이프티야. 그래서
이거 그거 보니까 미술에 대한 거, 음악에 대한 거, 영화에 대한 거, 무용에 대한 거 모든 게 말이야 아트에 대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다른 걸 살 수가 있느냐고 주인한테 물었더니 이거는 말이지 나올 때 한 번씩 나오는데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보다가 거기 버리는 거라고. 우리나라 수입이 될 그런 시간이 그 시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타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그때부터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 서점에 새로운 게 나오면 전부 다 날 보려고 말이지. 응? 그래야 내가 다 그걸 보기 시작했죠. 그래 그걸 보아가면서 말이지. 그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 잽슨 볼록이 어떻고 말이지. 이런 걸 내가 다 알았어요. 그 무용에는 머스 커닝햄이 말이지 어떻고 하는 거 말이지. 어떤 데 탁 보니까 세계적인 무용가인데 말이야. 머스 커닝햄이라는 그런 그 무용가가 있는데 무엇을 무용이라 하면 무대에서 조명이 비춰지고 무대에서 춤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산 있는 데 가가지고 말이죠. 고압선 밑에서 말이지 혼자 돌면서 말이지 이것이 무용이다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은 아니에요. 내 무용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게 근데 예술이구나. 그리고 거기 막 그림도 나오지만 잭스 볼로 같은 사람은 캔버스를 말이지 바닥에서 쫙 깔고 뺑 떠가지고 흘리고 다니면서 말이지 부탄 안 쓰고 말이지 이것이 미술이다 하고 했을 때는 그 당시는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면 내가 봐가면서 내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화단에서는 그 당시는 야외에서 2절 탁 갖다 놓고 말이지 바렛도 이렇게 들고 말이지 빵떡보다 쓰고 풍경 말이지 이래 가면서 말이지 그리는 거 말이야. 인상파시 됐을 때 그런 걸 그리고 글을 그릴 시절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금방지게 말이지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나는 새로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대구 있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니까 대구 하단에서 거기 소위 그 대선배라는 그런 우리 서성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대단한 놈이 말이야 학벌도 없는 놈이 금방지게 막 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다가 하나하나 홍대 졸업생들 서울미대 졸업생들이 하나하나 거기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런데 교수 되겠다고 잘 보이겠다고 그런데 붙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학 교수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 다 내가 끌어모았어요. 모아가지고는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새로운 어떤 그런 발표장을 하나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 다 전부 다 내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소위 그 불어로 해가지고 영어로는 앵글이죠. 예? 앙글이라고 붙여가지고는 그런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회장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선거를 이제 했는데 홍대 나온 여보다 한 3살 위의 사람 그 사람이 처음 회장을 맡아 하다가 1년도 못 돼서 그게 반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장을 뽑자 이래 했는데 나는 대학도 안 나오고 학벌도 없는데 전부 다 서울미대 나오고 홍대 나온 사람들인데 나를 회장 출자를 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확 잡아서 수익합니다. 나는 그만둔다 하고 그룹전 할 때 그날 작품이 1시간만 늦어도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구 화단에서 완전히 우리 젊은이가 다 잡았어요. 잡고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 사람들이 저 새끼가 뭔데만 저런하고 난리가 나요. 그때 이제 소위 지방에서 미협 선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계속 그걸 해먹는 사람은 하더라고. 저 영감탱이는 안 돼. 내가 말이지. 내가 거기서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사설에까지 나오고 내가 또 글을 썼어요. 그 당시에. 글을 써가지고 막 까뿌리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이지. 해가지고 결국은 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나 눈치를 보면 제가 교수 되겠다고 거기도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 해먹어 하고는
난 대구를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쫓겨나왔어요. 대구라는 바다가. 오늘 나는 말썽꾸러기에 썼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랬고, 학교 뭐 상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거기서 배움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건 다 뺐어요. 내가. 그래가 교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이제 서울에 오니까 망고에 말이지 긴 그림을 누가 알아요? 학교 동료도 없지요. 예? 대구 바다에서 그런 말이지 올라온 사람이 누가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찾았더니 하인들이라는 사람이 글을 다 죽더라고. 죽었지만 하인들하고 알죠? 예?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니까 말을 아주 제법 잘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김상대니 이종학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국전을 잡고 있고 막 이랬어요. 거기서 신작가지 편을 만들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일 젊은 사람으로서 나를 넣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70년도 초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는 화랑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신문회관 화랑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룹전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람회도 하고 시작했죠. 그런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중앙공무관에서 뭐 퍼포먼스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게 신전동인이니 뭐 무동인이니 해가지고 홍대 뭐 재학생도 있고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거리에 뭐 저기 막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 오강서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대본을 써가지고 이 새야 파랑새야 하고 말이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뭐 저기 그 우산을 들고 정강자가 우산 들고 있는데 거기 빙빙 돌고 그런 퍼포먼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가만히 내가 딱 보니까 논리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혼자 독학을 했지만 나는 대국의 그런 걸 가지고 처음 독학을 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건 아니야. 논리성이 없어서 작품에는 반드시 논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래도 정찬성이가 제일 그러고 그래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이야기했더니 정찬성이가 뭐가 처음부터 내한테 다 받는 거야. 자기들이 교수들한테 배우는 거는 그건 다 헛탕이라는 걸 알았어. 이런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말이지 화단에 진출도 못하고 굉장하다 이래가지고 내 주위에 참 모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되니까 서울미대 졸업생들이 짱또 내한테 왔어요. 김차섭이니 뭐 이런 곽훈이니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참 모여요. 서울미대에서 이 그룹을 하나 나는 서울미대가 아니지만 나 하나는 아니고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68년도에 창립됐어요. 68전이라 해가지고 해관 화랑에서 미대에서 그런 전람을 하고 그 일례로서 끝냈어요. 근데 난 거기도 안 맞아요. 나는 그거보다 더 진취적인 그런 쪽이 좋더라. 그래 정창성이를 했더니 정창성이 왜 홍대생들이고 뭐 전부 다 내 주위에 쫙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68전 하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치시기 부르죠. 한국에서 큰 그룹을 하나 만들자. 전위 그룹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는 김차섭이하고 내하고 지금 무슨 이어가기 때문에 집 앞으로 쫓겨가지고 화단에서 없어졌어요. 최봉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셋이 앉아가지고는 그룹을 하나 만든 게 그게 한국 아방가르드 협이라는 거. 그래야 그때 내가 창시다. 그래가지고 홍대 쪽이고 뭐고 전부 다 막 다 집결식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입 현대 미술에 거기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걸 이제 창립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한 이 호응을 넣고 해가지고 각계 각층에 말이지 있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경복궁 현대미술관에서도 큰 전람회가 있었고 이거 오늘날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글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오강수, 김인환,
평론가를 세 사람을 우리가 구입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게 만들고 잡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한 이제 거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미 김구림이라는 그 이름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거는 그냥 두고 정창생이라든가 젊은 세대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어떤 그 당시에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하면은 한국 현대 미술 10인전이라는 게 마닐라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박서보가 우리나라 현대 미술에 그거 하는데 10명 중에 나를 끼워 넣었어요. 작품 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일렉트릭 아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 68년도인가 그래요. 69년도. 그때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내 작품은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가 했더니 거기에서 굉장한 도움이 줘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돈은 없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참 화가 되니 돈이 없었잖아요. 중간에 누가 뛰어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 딱 다물었지. 누가 그러는 걸 알아요. 그랬지만 내가 입 딱 다물었어요. 나는 뿔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맥도 없는 사람이 그것까지 들고 일어나면은 나 하단에서 지금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딱 다물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보니까 정창선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하에 모여가지고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자. 이랬더니 뭐냐 이거야. 내가 일렉트릭 아트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예술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먼 훗날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탄생한 게 제4집단이라는 걸 내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나 하면 그 당시에 엘리트라는 사람을 전부 다 찾아다녔어요. 문학 같은 거 문학. 박범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가가 되어 있잖아요. 문학계. 그 다 우리 집에서 다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연극계 같은 연극 모든 걸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걸 하자니까 너 잘났다 말이야. 이 금방지게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좋다. 내하고 밤을 새우든지 하루가 되든 한 달이 되든 토론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한테 호응하면 같이 합력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매일 말이지. 저녁만 되면은 각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쪽에 두 사람, 그 쪽에 두 사람, 정의를 앉혀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묻는 섭수요. 그게 이제 탄생한 게 제4집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회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선거를 하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선거를 하니까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회장으로 추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장이니 뭐니 이런 말 빼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학벌이 없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학벌은 여기서 논하지 말자. 이 해군이 되면 초등학교도 나와서 좋다 말이야. 모든 자기가 자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든지 무엇을 예술을 하든 뭘 하든 우리 그 단체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해군으로 다 넣자. 그러면서 그걸 그 본부를 서울에 두고 도, 시, 군, 연단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쫙 그 전적으로 그 망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관을 내가 다 만들었어요. 함을 세가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조금 더 특이한 명칭을 붙여서 해가지고는 제일 그 실질적인 회장을 갖다 통령이라고 붙였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거는. 그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은 통령, 총령, 무슨 무령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러면 그 앞에다 통령 앞에다 대자 한번 붙여보세요. 그 앞에다가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 각계각층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저기 중앙정부부인데 그 당시 지금은 저 뭡니까 국정원이죠. 그 중앙정부부가 굉장히 그는 꼼짝을 못하는 시절입니다. 아, 예, 알겠어요. 그 필요할 때는 할게요. 그래 이제
거기서 눈독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말이지. 거기서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나오게 생겼거든요. 전국 단위로 막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차단하냐. 정글 잡으려면 정글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우리 제 4집단이 막 그거 이제 주로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명동에서도 하고 막 그거래 뭐 언제 막 여기저기 막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 파주스 잡혀가기도 하고 또 뭐 훈련 나오고 막 며칠을 다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스타였었습니다. 왜 스타냐? 지금도 그런 기자들이 없어요. 주간지 기자들이 썬데이 서울 중앙경향 무슨 여성 주간이 나오는지 몰라. 한국일보에서 여성 주간도 있었어요. 그런 주간지 기자들이 내가 다방에 가면 다방 어시제면 없는 한 따로 붙었어요. 국장님 김그림 옆에만 붙어서 네가 제일 먼저 해오느라. 왜 그래야 되나 하면 그 당시에 주간지가 우리가 행하는 이상한 짓은 말이지. 주간지 나면 주간지가 말이지 배로 팔린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지 기자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이제 시절이니까 한 분은 이제 주간지에서 그 기자가 선생님 국장님 말씀하시고 한번 만나주시고 시간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내 국장실에 가서 했더니 그런 거 앞으로 예술행위 하는 모든 지원을 우리가 돈 다 내고 해줄 테니까 그 기사감을 우리만 줄 수 없느냐. 그런 계획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니 그러다가 이제 학문은 이제 이 전국 걸기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할까 하고 이제 날짜 잡으니까 우리가 해방된 날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8.15. 그렇게 해가지고는 8.15를 이제 이 사직공원에서 하기로 하고 전국 이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가행전을 한다. 그런데 시가행전을 하는데 우리 구시대 문명을 반속에 다 잡아넣어라. 그래 학문에다 떠내려보내라. 우리 새로운 예술을 하는 단체니까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내가 일정 이제 연설하고 달리에서 사직공원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별것 다 만들었어요. 상징이 뒤까지 있었어요. 백기입니다. 백연민족이라는 그런 거 말이지. 그런 거 상징해가지고 아무거든 백기를 들고 말이지. 또 관을 메고 이래가지고 시가행전하는데 시청 앞을 통할 무렵에 그 당시에 덕수궁 옆에 조그마한 파출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통과할 때 갑자기 거기 잠복해 있다가 형사들이 나가기로 나를 파출소로 끌고 간 거예요. 파출소도 딱 있으니까 웬 하더니 차보더니 이미 다 연락이 돼 있었어요. 연락망에 날 딱 채워가지고는 남동 경찰서로 연행된 거예요. 남동 경찰서 가자마자 유치장에 잡으려고. 그날부터 이제 내가 신문이 계속되는데 너 이 새끼 작은 버스 나왔어. 이북에서 받았지. 뺄갱이로 완전히 몰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는 뭐야 사. 집단이라는 건 뭐야. 전부 다 막 꼬집꼬집하지. 밤을 새가면서 내가 그걸 했는데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 해명을 하니까 야 이거 말을 기가 막히게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작품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그게 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유치장에 오더니 뭐 귓속말로 뭐 이야기하더니 하니까 도쿄가 막 문 열고 나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오는데 서장실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동안 굶어서 배가 고프지 않느냐. 배고프다.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중국집에서 막 진수성찬이 막 뭐 탕수육부터 해가지고 막 희한한 것들이 막 다 한 것 같더라고. 갑자기 왜 이러냐 하고. 아니, 난 배가 고픈 김에 말이지.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한 거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래 그때서 정신을 차려 이래 보니까 이 서장실이고 푹신한 말이지 막 소파에 앉아있더라고 내가. 그래 있는데 좀 이따가 나가실까요? 하는 거야. 그래 나왔더니
차가 있는데 뒤에 문을 여기 열더니 타라 하더니 확 닫았더니 깜깜해. 완전히 창문도 없는. 그러더니 그 차가 덜컥덜컥 막 가는데 그때서 내가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하, 사형식일 때는 잘 먹여가지고 사형식이 나더니 오늘 내가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유치장에 있는 놈을 갑자기 그 내가 그렇게 진수성찬을 베풀고 시커멓고 나니까 이런 말이지. 바깥도 안 보이는 애는 뚱뚱한 데 잡아넣어가지고 나를 싣고 가니까 이게 나는 외동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이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혼자 서울 생활하면서 말이지. 그러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아, 이게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덜컥덜컥 하더니 턱 전기를 해요. 그래서 문이 탁 열리면은 어디 산 속에 어디 한자 구석에 그런 데만 있는데 나는 상상하고 있었지. 턱 열리는데 무슨 거울 앞이야. 그때서 안심은 됐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공포증은 안 살아나. 안 없어지고. 그래, 그 간데 어디를 간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야 이게 뭔가 했더니 재판정이야. 그게. 재판정인데 미리 거기에 막 그 판검사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쪽에 다 갈수, 뒤에 갈수를 하고 말이지. 나를 바로 끌고 가더니 자기들끼리 판검사들이 뭐 귓속말로 수근수근 하고 이러더니 무죄! 하고 나가. 아니, 이해도 없지, 그냥. 나는 또 이거는 무슨 일인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막 기자들이 막 브라시를 터뜨리고 난리 나는 거야, 그게. 예? 그래가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겨우 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내가 유치장에 같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밖에서는 갑자기 주간지가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같이 있으니까. 각 신문사 주간국장들이 남대문 경찰서장한테 그 사람 내놔 말이야. 어?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것들이. 그 사람 아무 대도 없어. 어? 그랬더니 그 당시는 언론이라는 게 세잖아요. 그 서장 모가지도 막 덜렁덜렁 하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는 빨리 찍어가지고 이 재판정 빨리 넘겨 이래 된 거야. 그래 재판정은 넘기니까 거기에서도 막 신문사에서 막 전화가 오고 하니까 아 이 큰일 났다 하고 빨리 내 우리 골치 아프니까 말이지. 그러면 아 그거 희한한 대도 안 하는 놈 때문에 우리가 모가지 될 수는 없잖아 하고 말이지. 그래가 내가 풀려나오게 된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어디 가도 뭔가 이상한 뒷곡들이 이상한 거야. 한 번은 가만히 가다가 고놈들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하나 잡았어. 이 중국 경자도 선사야. 선생님 이제 뭐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라는 거야. 뭘 알기는 몰라라 하면서 다방에 가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희기는 일이 되나서 사실은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선생님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 순간까지 돌아가서 주무실 때까지 나는 미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겠다고 말이지. 응?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나는 내 방법이 없었고 내가 보니까 선생님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친해져가지고 맨날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다니니까 배고프면 정신 좀 사. 아이 나 막 피곤하니까 시원한 거 뭐 주스라도 좀 먹고 가게 하면 형사가 타고 오면 그러면서 어떠하든지 제 사진단 해체해 놓으려고 사진을 하더라고요. 저기 그 선생님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그 좀 해체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있으니까 회원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작품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잡혀가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은 대구에 아버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대구에 있는 집에 있는 책임을 다 들쑤시고 아버님 잡았어요. 중앙정부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들 생각하니까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가 안 되겠구나. 작품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1년이 못 돼가지고는 기자 회견을 했어요. 제 사립단 해체한다. 이래야 그게 1년도 못 가서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평론가가
이 참 이런 강연에서 어떤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4집단이 10년만 그대로 존속이 됐으면 우리나라 현대 미술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강연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 전리고 나니까 나도 작품 정부의 관심 이런 감시와 이런 데 대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평론가들도 나를 작가라 하지도 않고 화단에도 전부 다 배척한 거예요. 나는 내가 같이 있으면 자기들이 손해가 될까. 내가 완전히 외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옳은 작품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을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어떤 작품을 했나 하면은 이제 잔디에다 불을 태운다든가 말이지 경복궁 현대미술관에다 얼음을 갖다 쌓아놓고 말이지 막 도자기로 묶어놓는다든가 미술관을 막 전부 다 묶어가지고 또 마당을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막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해놓는다든가 막 그런 짓만 했거든요. 그 다 철수당하고 말이지. 그럴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가 화단이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새로운 어떤 미술을 이제 도입해야 했을 때, 나 자신은 그러면 거기 가서 실험을 한 거죠. 내가 옳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화가로, 미술가로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거기서까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포기하겠다. 미술가로서 그거는 끝장내자. 이런 생각에서 그 당시에 너무 일본 정도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가기 위해서 신혼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동부 이천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신혼조회를 용산에서 이제 용산 보니까 용산 경사가 나와서 신혼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이제 뭐 묻는 거 전부 됐다가 했는데 신혼조회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여건이 나오고 이제 비자 일본 가는 것도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서류를 만들 수 있는데 했더니 용산경찰서 그 담당 경사가 전화가지고 선생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경찰서로 왜 이랬니? 무슨 나는 뭐 사고 나는 줄 알고 말이지. 그래 흘러볼 때 용산경찰서 갔더니 여기 막 이래 막 멍이 들어가 있더라고. 아니 어디 다쳤으면 했더니 뭐야? 큰 소리 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니 내가 어째서 난 당신이 많이 희한 이런 사람들 몰랐네. 내가 정황정보에 끌려가요. 이 새끼야 이걸 갖다가 신혼조회라고 해가지고 올려. 이놈의 새끼 말이야. 어디 터져 앉아 한 대 쭉 때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서류를 탕해놓는데 어마어마한 말이지. 중앙정보에서 내에 대한 말이지. 거기 쫙 나오는데 다 떠놓는 거야. 이 사람 경사도. 별 볼일 없는 놈으로 했다가 이제 했는데 왜 바른대로 말 안 했느냐 이거야. 그런데 우체장에 있었고 이런 거 못해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 아마 안 했거든요. 내가. 그래가 형사가 터져가지고 그래가 결국은 신혼조회 가지고는 가게 됐어요. 그래 어렵게 이제 일본을 내가 갔죠. 일본 가니까 누구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이완이가 있고 곽인수 선생이 있더라고요. 교도에는 이 박덕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을 구해서 자취방 일본 사람 집에 해가지고 왜 그 당시에는 거기 내가 많이 듣는 나는 일본 교육을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 거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 일본 교육을 그래서 좀 받은 게. 그때부터 이제 내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일본 화단에서 이제 알게 되겠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내가 돈 들여가지고 화랑을 대관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 김자에 있는 실화와 화랑이라는 데를 대응을 했어요. 대관을 해놓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실화와 화랑이라는 데도 가가지고 전화면에 이제 개인전을 해가지고 일본 화랑의 반응을 또 보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 내가 옳은 그 작가로서 내 작품이 어떻게 여기서는
받아들일까? 한국에서는 작가가 아니라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그래서 설치 미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설치 미술이 없었기 때문에 내 혼자 설치 미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설치 미술을 그 일본은 굉장히 앞서갔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설치 미술로도 발표를 하자. 이래가지고는 그 바람에다가 했는데 어떤 작품들이나 하면은 깨진 삽이라든가 뭐 빗자루라든가 걸레 쪼가리를 바닥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작품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내가 보여드려야지. 너 첫 화면. 쭉쭉.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게 이분으로 설치가 있는데 안 넘어간다 이게 이래 쓰는 것 같은데 이래 끝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지. 아까 서쪽에 빗자루 나왔어. 여기 있다. 아, 여기 나왔어요. 이거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삽을 이렇게 막 깨놓기도 하고 이런 데다가 이거는 저기 그 다음에 한국 와서 했는 거고 이거는 서울 이거는 캔버스에다 여기 해놨지만 이거는 그냥 벽에다 했어요. 벽에다 해놨어요. 사실은 벽을 막 무렇게 칠해가지고 그 저는 그 구슬 갖다 그려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선생님 사분 왜 이렇게 잘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끄자고 이 삽 있잖아. 이게 소품인데 이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 이제 그 일본 하반에서 모두 화가들이 쭉 와가지고 이 보고는 야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된 걸 어디서 구했지? 이런 걸 말이지 헌의라고 뭐 헌삽을 이런 걸 어디서 구했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흠기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시장에 가면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그때 바로 생산된 그런 새 삽을 하나 사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 저기 그 다른 부분은 대파로 막 문질러 오래 쓰는 것 같이 그럼 좀 가면은 그 반질반질해져 다른 부분은 때를 묻히고 해가지고는 그 다른 부분에 이제 기름칠도 하고 해 오래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약간 저렇게 진열해놓고 어제 저런 것도 아주 반질반질하게 새 겁니다. 새 걸 사다가 전부 다 흙 것까지 다 만들어요. 막 그 때도 묻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진열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해보면은 자기가 그저께 삽이 필요해서 시장에 가서 삽을 사왔는데 삽의 모양이 똑같단 말입니다. 70년, 80년 전에는 삽의 모양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형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다른 질문하더라고. 어떤 작가들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현재의 시간을 과거로 뒤돌려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것은 바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일본 바다에 언제 모두 막 화가들 구경을 많이 오더라고. 한국에서 온 놈이 막 희한한 소리를 하고 왔는데 뭐 시간이 어떻고 저쩌고 말이야.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왔다고 말이야. 이게 소문이 퍼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내일 이제 철수를 하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내일 오전에 와서 철수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툭 나타났는데 이놈이 뭐 시간이 돼도 안 가고 계속 들여다보더니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겠느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집에서 쓰는 삽과 당신이 만들어 놓는 이런 삽들이 앞으로 100년이 흐른 후에 무엇으로서 당신 작품이라고 어떤 게 가짜고 진짜라는 걸 무엇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가 딱 질문 던지더라고.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내가 정신이 팔쭉 드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변명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오래 했다는 정도로서 뒤에 사인과 연도를 넣어놨다. 그걸로서 난 증명한다. 이래놓고는 그 다음 날 철수를 해놓고 나서 그냥 알아보고 큰일 나버렸네. 내가 그걸 몰라보고 그때부터 시험을 전폐하고 말이야.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싶나. 작가는 그런 걸 타개할 줄 알아야 진정한 작가가 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점점 막 몸도 세하게되고 정말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또 내 자취생활을 하니까 내가 먹기 싫고 그러니까 이 시험도 전폐하고 이러니까 그래 나중에 참 안사시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소문이 퍼졌나 하면 그 당시에 김구림 도쿄에도 지금 죽게 됐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참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번개같이 떠올랐어. 그거구나. 노트에다 이제 막 계속 적어가지고 해놓고는 그 자취하는 그 빈집 한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전화를 좀 쓰겠는데 이번 달 전화비는 내가 다 안 낼 테니까 그래 좀 쓰게 해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쿄 시내에 있는 사람 명단을 전부 다 가져왔어요. 총에 앉아가지고는 사람마다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는 지금 굉장히 급한 사정이 있다. 하루가 급하다. 그러니까 펑크난 거 있으면은 내가 쓰겠으니까 그 연락 좀 해줘봐. 이게 올해 예약을 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기 이제 전략을 한번 하려면은. 그래 놓고는 이제 전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있으니까 어느 날 참 이래놓기라는 화랑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작가가 4대 예약을 갑자기 전화를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비공만 당신이 쓸 수 있겠느냐고 써있느냐 하더라고요. 써있어. 그런 환경에 와서 계약금 켜더라고요.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길로 시장에 갔어. 시장 가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뭐 사비로 이런 거 자른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 소재는 틀리지. 같은 계통의 어떤 그런 이제 제작할 때 책을 처음으로 사왔어요.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소재를 썼나 하면은 이런 것들이 눈을 뜨면은 내 주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 아침에 일어나면 걸레질 하고 빗자루로 말이지, 방을 닦고 마당에 나가서 삽질 하고 말이지, 무슨 옷걸이다 옷을 이제 옷 뺏기고 말이지, 전등을 끄고 말이지, 이런 참 일상용품들에 대한 그런 소재를 주로 다룰 거예요. 그러한 계통을 전부 다 앞뒤 또 신문을 보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그런 걸 이제 그때 전람했는 거는 아닌 다른 걸 무엇든 끌어모았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제작을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개인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그때
그 시도다 말하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때도 마지막 날 그 친구가 끝나자는 거야.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한 살이지만 일본에서 현대미술의 최고의 평론가야. 그 사람이 미네무라 도시아키라는 평론가예요. 그 사람이 굉장한 평론가인 줄 몰랐잖아. 그래서 그 나타나가지고 보더니 시간이 있겠는데 시간이 있다. 이 자식은 뭐 이번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 모양이나 했더니 오늘은 밖에 좀 나가자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그러자고. 내가 아침에 철수할 거 아니냐고. 그래 어느 골목을 가더니 술집을 데려가더라. 나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고 나는 술 한 잔 쫙 들켰지. 그랬더니 갑자기 막 흥분돼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 거야.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치를 탁 보더니 당신은 참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더라고. 넌 또 무슨 소리냐? 하고 뭐가 대단하냐고 퉁명스럽게 나도 말이 이랬더니 그랬더니 놓고 가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런 작품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그냥 시각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대로 그 색을 한글로 만든 것밖에입니다.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참 상상을 안 해요. 이건 하나의 공부니까. 작업 과정의 어떤 공부예요. 어떻게 내가 타겟했겠어요? 상상을 안 합니다. 자, 내가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다른 부분을 배바로 막 움직여가지고 진짜 닳게 해가지고 막 기름칠 따고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다른 부분은 막 그거 때가 묻은 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물감과 붓을 사왔어요. 배바도 다 필요 없고 그런 물건을 하나 다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물에 붓으로 다른 부분은 닳게 보이도록 하고 말이지 때 묻은 거는 때가 묻은 같이 닳게 보이는데 전부 다 그 앞에서 이제 가까이 보면 붓터치가 다 보여. 일부러라는 문제를 거기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붓터치가 보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1m 이상만 딱 떨어지면 붓터치가 하나도 안 보여. 처음에 전람했는 것 같이 신기하게도 오래된 그런 물건으로 딱 돌변하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놨어. 그 사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사람이 감탄한 거예요. 이야, 대단한 놈이구나 하고, 그러더니 오늘 저녁은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도 얻어먹고, 술도 한잔 얻어먹고 했는데, 내가 이번 사람으로서 머리를 쑥쑥 하더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너무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해. 꼭 해야 되겠다고는. 그러더라고. 제가 자기들이 술 한잔 취해가지고는, 예, 당신은 짐을 싸가지고 빨리 한국 돌아가라. 이 자식이 미친놈 아니야 하고 내가 속으로. 아니 왜 한국 돌아가라 하느냐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작품이 어떤 수준까지만 인정해주지 더 이상 안 해주니까 당신은 한국 돌아가서 뉴욕으로 가라고. 그러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후에 내가 한 달 동안 짐을 싸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는 그 미술 잡지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도 막 대대적인 수들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내가 귀국전에 해가지고 전람회를 했어요. 전람회 했더니 나도 모르는 평론가들은 뭐고 일본 잡지에 났던 그걸 반을 뺏겨가지고 시간이 어떻고 저쩌고 막 갑자기 막 대가가 돼가지고 나를 막 치켜 세워 올리는 누가 이게 한국 와서 전람회 했더니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이제 그래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어 내가 뉴욕을 가야 되겠다. 비자를 했더니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욕심을 비자를 어떻게 낸다고 했나. 장기간 있으려면 학생 비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비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절에 뭐 영어를 쳐도 배웠으니까 배웠어요. 대야도 안 되는 거 말이에요. 학생 비자를 내려면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대사관에서.
인터뷰에서 제대로 뭐 대답 안 하는 이게 이게 뭐 맨날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하다가 파리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드는 거, 꼭 뉴욕을 가야 되는가? 그러면 파리를 한번 가자고. 파리로 갔어요. 파리를 가서 이제 몇 개월 있으면서 쭉 보니까 속 터져서 내가 파리를 못 찍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독일 쪽에 가보니까 독일은 무슨 나라예요. 예. 그런데 나는 파리 체질이라는 걸 하고 짐을 6개월인가 있다가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어요. 한국 와서 다시 이제 뉴욕을 가겠다고 비자를 냈는데 비자를 내다가 3번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비자 신청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나 3번 다 떨어진 거야. 나중에 확 치밀어 오는 거야. 이제 영원히 미국 땅이라는 거 부인도 못하는 거는 내가. 그래가지고는 막 실험에 잠겨가지고는 뭐 작품이고 뭐고 말이지. 내 술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술도 이제 뭐 안 마시는 줄로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는 지금 거짓말쟁이다 할 수도 있고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연말이 됐어. 연말이 됐는데 뭐가 연말 되면 뭐 이러저러 여기서 무슨 뭐 파티한다고 초청장이 막 나와요. 그런 것도 만사하지 않고 하나는 아주 뭐 초청장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하고 탁 펼치 보니까 거기 명단이 딱 있는데 보니까 미국 대사도 상정하더라고.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좀 나는 좀 모양도 내가 현안을 내가 딱 참석을 해가지고 했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흥겨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수그러질 준비해서 내가 저 앞으로 가서 마이크 좀 빌립시다 했어요. 내가 참 개인적으로 나와서 흥겹게 오늘 참 즐거운 시간에 올 수 있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내가 미국을 확 까버렸어요. 소위 말이야 민주주의 뭐 자유의 뭐 어떤 나라가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말이야 내가 방아가 말이야 뉴욕에 가고 싶었어. 내가 막 훌륭한 한마디 하고 막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날 무렵에 대해서 누가 오더라고요. 대사님이 한번 보자십니다. 그래 갔더니 당신은 말이지 미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좀 화가 났어. 그러더니 비자 냈던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고 했더니 아마 어제 처방을 나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술집에 이야기 놓을 테니까 오전에 그 서류 가지고 내 방으로 찾아오라 하더라고. 그래 같이 갔더니 아직 그 대사는 안 나와 있어. 그래 좀 기다리더니 나왔어요. 나오더니 이야기를 하더니 당신이 말이야 영어가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유학 비자를 낸다고 그러냐 말이야.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현실 작전이냐고 말이야. 이러더라고. 아니 가서 배우면 되지 뭐야. 그 예술가가 무슨 말 잘한다고 무슨 예술가 되느냐고 말이지.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영사 오라 하더라고. 영사 오더니 그 서류 딱 주더니 빨리 비자 내오라고. 그 자리에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뉴욕을 가게 됐어요. 자, 뉴욕을 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타격이 나가느냐. 이 한국에서 온 촌놈이 말이야. 영어 제대로 못하는 놈이 말이야. 영어도 모르는 놈이 무슨 뭐 어디 좀 많은 걸 하는 이제 밥을 얻었는데 아니 전기가 없는 거야. 그래 옆집에 물어보니까 전기 그 어디 거기서 아무나 안 온다는 거야. 저 어디 뭐 전기회사 가서 신청을 해야지 전기를 넣어준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방식하고 전혀 틀리더라고. 그래 그게 어디쯤 되느냐 하고 했는데 주소를 물어가지고 어디 가자 하더라고. 그러고 찾아가는데 가다가 또 묻고 무조건 있는 거 같으면 오대야. 저로 어디로 가는 말이야. 그래 가니까 그 사무실 찾아가는데 줄을 쭉 서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해가 또 전기도 해결하고 뭐도 해결하고 아주 막 돌민이 늘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또 가야지. 학교 가니까 이게 막 교수가 뭐라 하는데 이게 뭐 들리나 보이더라.
그런데 유학생이 되어서 이게 5등 클래스는 내가 자기가 이제 그걸 신청했는데 그대로 5등 클래스는 땡기 클래스 해놨어. 그러고 5 클래스는 파라 클래스 해놨어요. 끝나서 5등에 이제 정신 먹고는 이제 파라 클래스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은 건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거 하면 죽기보다 싫은 거야. 금요일 오후만 되면 나는 막 살편이 나는 거야. 막 한 이틀 동안 그 쉬니까 그때는 막 작업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결국 1년이 돼가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더라고. 12월이 되니까 교내전을 한다고 청구해서 작품을 내라고 그래. 그래. 난 페인팅 클래스에도 있으니까 페인팅도 내고 또 이제 파나 클래스에도 파나도 이제 내놨고 그래 이제 거기서 며칠부터 이제 전람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오프닝 파티가 있으니까 참석할 사람은 참석하고 뭐 하나 놀 사람은 안 넣어줬고 계약은 언제부터 한다 겨울방학 때 그러면서 이제 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사는 우리 이 학교에서는 이때까지 교원의 교수들은 절대 간섭을 하진 않고 외부에서 전부 다 와서 심사를 했다. 그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와서 아마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냥 난 좋다고 겨울방학 한 2월 동안 말이지 신나게 말이지 응? 이제 그 뭐 그때는 참 요즘에도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구경도 하고 좀 했는데 오늘 그런 참 저기 개학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그날 이제 개학날을 같이 갔는데 나는 그 오전에 이제 페인트 클래스에 있는데 나 한자 구석에 말이지 그 이제 늘 앉아 있었거든. 양놈이 밑은 옆에 있다가 굴주대다가 야 자식 왜 이래 큰 거에서 이제 미치는 새끼 또 날 놀리나 한번 어떤 짓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그래 이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교내전 하고 있지 그 갤러리나 한 구경을 가자 하고 그래 이제 갤러리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여기 9층이 있었거든. 5층인가 그래요. 그래 가서 쭉 보는데 뭐 어떤 사람 잡히면은 뭐 노란 잡기가 탁 들고 또 걸리고 그런 것도 한 5-6개 뭐 이 사람도 붙어 있고 저 사람도 붙어 있고 어떤 거는 뭐 저기 뭐 파란 딱지가 또 여기 저기 뭐 사람 붙어 있는데 내 작품 앞에 들어가니까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있는데 아무 차이보다 빨간 딱지 붙은 사람 없는데 나도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하하 끝나고 죽였다 그동안 그거 못하고 말이야 비실비실 눈치나 보고 말이야 이러다가 기분이 조금 어쩌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나 쪽에 갔어요. 파나 쪽 갔더니 파나 쪽도 마찬가지야. 나만 빨간 거 딱 갖다 붙여놓은 거야.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졌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빨간 딱지는 내한테만 갖다 붙었나 이거야. 페인팅 쪽이고 파나 쪽이고 말이야. 그래서 나오다가 한 놈이 너무 지키고 있는 놈이 있더라고. 야, 저 빨간 거 붙은 거 저기 뭐냐?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냐 이래서 그러다 했더니 그것도 몰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교원에서 최고상이야 최고상 이러더라고. 이 자식이 나를 또 놀리는 거 하고 말이지. 그것도 못하는 놈 동양놈이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말이지. 그래 나와서 과실을 밑에 내놔서 다시 물어봤으니까 확인을 하려 했더니 진짜 최고상이더라고. 그래 그 이튿날 갔더니 교수가 또 그러고 말이지. 그 다음에 한 3-4일 있으니까 교수가 있다가 명함을 한 묶음 줘요. 이게 뭐냐 했더니 갤러리에서 뉴욕에 있는 갤러리 주인들이 와서 보고 니한테 전화 걸어도 올라오고 명함 내한테 맡겨놓고 갔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걸어도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막 전부 다 갤러리 그 주소들이야. 그래 그 중에서 한 군데만 딱 했더니 꼭 만났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너하고 내가 전속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다면 골라야 될 판이라.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교포 그 화가들 있잖아요. 그 20년 만 20년 된
사람들한테 전화가 막 내가 말이야 그 했는데 최고상 받았고 갤러리에서 내하고 전속하자 한다 했더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같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속. 그날부터 너는 죽는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이제 종돼가지고 다 빨가먹고 놈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절대 하면 너는 그날부터 이제 끝난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밑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살 정도 되셨어요? 그때 40 그 말쯤 됐어. 40후반이요? 아니 초반 아니다. 후반. 선생님 그때 빨간 박스 그림 너무 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기 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투와 시기 나를 전부 다 방해한 거야. 그뿐만 아니라 참 내가 별의별 희한한 고지고 다 그때부터 한국 교과 작가하고 절대 철을 다 걷고 있어요. 안 만났어요. 닌 것에 해서 막 초대가오지.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교수가 너 학장실에 가봐라 이러더라고. 그래 학장이 니를 좀 찾는데 그래 갔어요. 갔더니 뭐라 갔더니 됐다고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나 불러놓고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했더니 사실은 하나 유럽에서 그 교수를 불러와야 되는데 하나 교수들이 전부 다 니를 추천해 우리 학교 저 교수로 채용하자고 그래 추천해 왔다 이거야. 근데 네가 말하는 거 영어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 전화 영어만 잘하는 그 학교 교수들 실력은 근데 그때서 이 교수들이 맨날 그 약품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고. 단 학생들한테 뭐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은 어제 보니까 뉴욕에서 이 뉴욕시에서 주최하던가 뭐 하여튼 무슨 어디서 무슨 큰 단체에서 주최를 하는데 슬라이드를 50장을 내면은 1차 심사에 몇 명을 뽑고 그 다음에 1차 심사된 사람은 그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작품 보고 또 하는데 총 10명을 뽑는다는 거야. 그 미천년의 작가를 미쳐봤자 보면 나도 50장 슬라이드 딱 내놨어. 했더니 1차 심사에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딱 이제 내 작품을 친구들 그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보았는데 나는 꿈에서 생각도 못했지. 10명 안에 딱 뽑혔어요. 내가 큰 화랑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 보통 작품은 어떤 걸로 해야 하면 200거 이상 가야 돼요. 그런 작품들을 선정하거든. 그래 이제 그날 전날 이제 싣고 갔어요. 전라면에 며칠을 하는데 이 신이 나가고 또 내가 막 전화를 교포 작가들 했더니 그날 오라고 했더니 한 놈도 안 왔잖아. 한 놈도. 내가 참 그렇게 매정하구나. 내가 서울 미대나 홍대 나왔으면 안 그랬을 거야. 학력이 있고 그랬으면 한국에서 천대 받더니 이제 유럽 바닥에 와서까지 이렇게 천대를 받는구나 하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몇번에 이제 인권센터가 있는데 그 하고 알려서 가지고는 했더니 학교에서도 교수로 오고 그러더니 내가 눈감을 그때는 알아서 해. 그래서 그때는 실적인 말이지 빠져도 말이에요. 그걸 추측으로 다 건드리고 일하더라고요. 그래야 막 교수들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아주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랐네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이제 이 사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연락이 와요. 이번에 무슨 그룹전이 있는데 작품을 그려서 출품해줘라.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세계적인 작가들 있잖아요. 무슨 육만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막 그룹전에 같이 끼고 하니까 이제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네? 온데 막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막 미술관까지 그냥 사람은 처음으로 말이지 막 거대한 전람회 막 그쪽으로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그때 미술관에서 전람회를 할 당시에 관장이 뭐랬나 하면은 너 시민권 따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민권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인가 뭐 그랬어요. 전람회가 미술관에 하는 거니까. 그래 나중에 또 묻더라고.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내가 아직 서를 못 냈다고 해요.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무슨 이 전람회를 보고 굉장히 공이 좋아가지고 다른 지방 미술관에서도 이 전람회를 전부 유치하려고 한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몇 군데를 안 쓰더라고. 몇 년도에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말이지. 그래서 나 신이 난 거지. 막 미국 바다에 이제 세계적인 작품이 문화고 말이지. 그래가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날 준비해서 시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바른 말 해야겠다고는 사실은 나는 미국 시민권을 따기 싫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더 남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안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렴에 나가서 그래 한 달 넘어서 참 내가 그 인사경 또 연락을 했지. 그 지방에 언제 그 미술관 전화를 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물렁하게 말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보니까 하나하나 다 전부 다 캐졌습니다. 그때 내가 화가 팍 나오셨어. 야, 미국 놈들은 이런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키우는구나. 이런 거구나.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말했어. 그런데 백남전이하고는 굉장히 친했거든요. 백남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하락에서 와가지고 백남전하고 이인전을 개인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인지 할 용의가 있으니까 백 선생부터 먼저 그걸 허락을 받아라 했더니 이미 받아가지고 왔다 하면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인전도 거기서 미국에서 내 개인전도 백남전하고 하게 되고 이런데 그래 내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막 염증이 나고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라 하면서 국제전에 따라 걸려왔어 집에. 우리 그 진영에 했더니 문해진흥문이라는 거예요. 문해진흥문에서 왜 밀고 저한테 할 선생님 너무 미국에 오래 계셔서 우리나라도 생각해줘야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아니 우리나라를 생각하더니 뭐냐 했더니 우리 후배들도 생각하고 우리 화단도 위해서 선생님이 큰 전람회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보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러더니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난 내년 3월 초에 한국 가서 봅시다 그래서 그래 내가 3월 초에 한국 나왔어요. 나와서 그 사제 갔더니 나를 위해서 참 그걸 예산도 세워놓고 그러더니 막 사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참 가슴 속에서 눈물이 착 흐르더라고요. 역시 내 종목이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조국을 너무 잊고 있었구나. 미국 놈들한테 내 출세하겠다 그거 붙어가지고 내가 추변 짓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오케이 올해 10월달 하고 11월달에 전염을 하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 그 진흥원에서 이 보험 들어갈 모든 걸 다 이제 딱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때 내가 재혼을 해가지고 어린 애가 둘 있었어요. 혼자 살다가 그 미국에서 만나 지금 마누라지. 연년생인데 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밑에는 유치원생이었어요. 나 얘들 미국놈 만들고 싶다.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시민권자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거기 이제 친정이 미국이고 하니까 다 시민권자예요. 애들 정체성을 심는다. 그걸로 간다. 지금 살다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준다는 게 이런 기회 한국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해 7월달에 내가 한국에 영국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문해진흥은 지금 아르코 미술관이죠. 1, 2층 정관 나서 그것도 모자라고 경창동에 가나 끝까지 전부 다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전람회를 기국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 보면 막 대문장 만화에 나왔는데 거장 돌아오다 하고 막 나오고 그때 그 디지털 미술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KBS에. 그게 막 40분인가 45분간 막 크게 방영도 되고 굉장했어요. 그때 몇 년도였죠? 그 2000년도. 2000년도에. 예. 2000년도에 내가 귀국했거든. 그래 막 그때 들어오자마자 홍대 대학원에서 날 또 딱 잡더라고. 다른 대학에 뺏길까 싶어서 강의 좀 주시하고. 그래 대학원에서 말이지 강좌에 시간이 없으니까 판학과에다가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그 판학과에서 이제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처음에는 뭐 한 1년간은 아주 굉장했죠. 했다가 서서히 이제 내가 김구림이라는 존재는 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이 매저 화랑 같은 데서도 눈도 그것도 보지 안 하고 이두 화랑도 나도 그것도 보지 안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내가 끊기게 했죠. 한국에 나와서 이게 말이 영 형편없는 말이 때거리가 없었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가지고 내가 참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참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 앞에 고구에 저기 그 가나 이호재 사장님 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출근할 때는 우리 집 앞으로 통과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은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어제 돈 나올 때는 없고 그날 보니까 참 비가 철철 오더라고. 내 마음도 많이 막 슬퍼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침 일찍부터 출근 시간이 아침에 늘 하는데 보니까 시간 맞춰지는 않아요. 약간 늦을 때도 있고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씩 그 문 앞에 내 앞길 그 지나가는데 거기는 우산을 가지고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가나 사장 이호재가 차를 몰고 쫙 지나가게 앞에 딱 가로막아버렸어요. 그래도 선생님 창문을 열고 선생님 왜 무슨 일이십니까? 비 오는데 우산 들고 그냥 잠깐 내리실까요? 좀 내리고 그랬더니 내리더라고. 잘 못 가시오. 잠깐만 1분만 하면 됩니다. 1분만 잠깐만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집에서 지하실에 사실로 살고 있었어요.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서 이거 하나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자, 하나만 더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모이라 던져버져 없어 쳤다 세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내겠습니다. 알았어. 바쁘더니 얼마 전에 집으로 왔더라고. 왔더니 2점을 딱 가져가요. 그러더니 오후가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사용이 던지시죠. 갔더니 요만한 쇼핑백을 테이블 밑에 앞에다 딱 주더라고. 들고 가서 딱 혀차를 딱 잡는 거야. 그는 참 이게 숨으라 할지 뭐라 할지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가장으로서 절대 나는 저기 군기 이런 거 싫어해. 내가 노동탄에 나가더라도 난 그건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참 수모를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러다가 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는 2010년도에 마누라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한국에 들어왔나? 나는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우리 식구들은 다 시민권자가 당연히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을 때 훨씬 더 대우도 잘 받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저랬으면 지금 뭐 훨씬 많이 잘 살고 그래. 때 당신 고집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뉴욕 비행기를 샀어요. 표를 2장을 샀어요. 만화하고 우리 뉴욕을 갔어요. 5일간만 있자. 그래가지고 5일간 복덕방을 돌아다니러 갔어요. 짐 싸자. 다시 가자. 이래 됐는데 집을 이제 그걸 이제 뭐 돈을 구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현대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화가 왔어. 선생님 저기 영국의 테이트 모델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래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올라해서 알기 좋은데 그래서 딱 연락 왔는데 당신 작품을 좀 내놓아요. 그 명단이 딱 있는데 그게 데이비 토큰, 잭슨, 볼롱 뭐하고 세계적인 작가들이
늘리는데 내가 딱 하나 끼어있는 거야.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케이스 모던에서 6개월간 그런 사람들하고 대대적인 전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 하나에 두 사람씩 이제 작가를 넣어놨는데 나는 어떤 작가를 하면 같은 동양 작가로도 그 쿠사마 야요이하고 내하고 같은 방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진열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신문에 뭐 또 막 테이트몬에서 내 작품 콜렉션 한다고 난리를 치기지. 이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 한국에서 깜짝 놀란 거야. 그동안 막 이 대단한 놈이라고 막 완전히 막 인간 취업 안 하다가 그러더니 작년에 시립미술관에서 최초로 시립미술관 생긴 일에 내 초대를 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 그림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이틀 가지고 내 전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전학을 한 다음에 관장하고 그랬더니 모였을 때 내가 2000년 이후의 작품을 가지고 같이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 화단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선생님이 어떤 작품을 했다는 걸 이런 기회를 넘깁시다 하고 40년 전 작품으로만 합시다. 이래가지고 40년 전의 작품들만 그때 질문하게 됩니다.